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시험 마지막 과목인 시각디자인 실무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시각디자인 실무가 뭐냐 그러면 시각디자인 공부를 한 또는 전공을 한 또 시각디자인을 배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업무들이 뭐냐, 뭐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 또 우리 사회에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디자인 자체가 어떤 특정한 어떤 목적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의 다양한 영역에서 모든 분야에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 디자인 또는 상업 목적의 상업 디자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공익의 목적, 공공의 어떤 이익을 목적, 돈 버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의 본연의 행복,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디자인을 우리는 공공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 목적의 디자인,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역의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봤죠. 소통과 도구와 환경. 그래서 각각의 마다의 영역에서 역할을 해주는 디자인. 그래서 시각 디자인은 소통을 담당하고 소통에 관련한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영역. 그다음 제품, 도구죠. 도구를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영역. 그다음에 환경, 공간 개념. 인간이 있는 그 공간을 보다 더 그 인간에게 맞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만들게 하는 모든 계획 안에 있는 기획과 기능적 행위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나름 또 취업도 하고 돈도 벌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실무를 배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번다라는 것은 장사를 하거나 또 이제 그 개념에서 개념이 좀 더 확장된 게 경영이겠죠. 그죠? 그냥 예전에 장사의 개념은 뭐예요? 많이 팔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땅을 사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리고 소통도 그렇고 시장의 규모도 작았던 시절에는 그런 자급자족할 땐 그런 게 맞았지만 우리가 근대화 이후에 대량 생산과 또 시장이 커지고 지금은 시장 자체가 이제는 동네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전국 또 전 세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이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떻습니까? 규모도 지금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디자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 시각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시각 디자인. 자, 뭐예요? 소통. 자, Visual Communication Design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자,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사실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사회란 뭐라 그랬습니까? 나 중심적인 나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는 것도 사실은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위주로 하다 보면 싸우게 되고 오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소통하는 것조차도 어때요? 이기적인,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해야 되는 거야. 나만 편하라고 하면 그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상당히 중요하느냐, 그럼 바로 이 공감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한자 우리 사자성어로는 역지사지죠. 남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실 이해되지 못할 게 없어요.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면 우리가 대단한 거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하고 다양한 어떠한 변수도 있고 또 어떤 하나의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하여튼 정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소통에 정답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 그래서 여자들은 스파게티 좋아하니까 그냥 스파게티 딱 사주면 행복해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어제 먹었으면 다음날 싫다 그러고요. 또 남자들은 또 어제와 또 오늘이 또 달라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날 상황에 따라서
자, 개인과 개인도 그 정도인데 국가와 국가의 소통, 또 개인과 다수의 소통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 소통하는 거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커뮤니케이션 안에는 또 다양한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전달한다라는 말도 소통에 포함되죠. 또 소위 말하는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또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말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자, 그렇다면 시각 디자인은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뭐 하는 거예요? 디자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영역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시각 디자인이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이라고 한다면 그쪽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소통 전문가죠. 그걸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소통 전문가 그러면 뭐 가족 간의 어떤 소통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연인과 연애, 뭐 동물과 소통하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다양한 소통들이 존재를 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가 이제 시각 디자인인데, 자,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하죠. 자, 시각 디자인은 편의상 우리가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한 거지, 사실은 우리가 소통할 때는 시각만 가지고 하지 않아요. 자, 소통하려면 나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남이 있어야 돼요. 나와 남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죠. 나는 또 이 사람 입장에선 남이고요. 이 사람은 또 지 입장에선 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소통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소통은 반드시 서로에게 뭔가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만의 행복과 나만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때요? 그거를 상당히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공감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해야 하고 역지사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각 디자이너가 되면 이러한 기본 원리들을 알아야 되는데 시각 디자인이 포스터 만들고 뭐 그림을 잘 그리고 뭔가 스타일 이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시각 디자이너에 포함이 되지만 그게 시각 디자이너는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본 시각 디자이너라는 사람은 바로 이 소통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이쁜 거 좋아하고 멋진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걸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것도 그러니까 시각 디자인의 하나의 포함이지만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오감 소통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는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소통이라는 게 오감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어때요? 좀 한계가 있죠. 그건 정말 부부만 할 수 있는 소통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비주얼, 시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소통의 대표인 시각을 가지고 시각 커뮤니케이션,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 한 거예요. 대표예요, 대표 시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각이니까 눈으로 뭔가 보기 좋게끔 만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영화나 CF나 드라마나 같은 영상물 소리 없애야 되잖아요. 사운드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사운드가 있잖아요. 그럼 사운드가 있으면 그러면 왜 시각이라고 그래요? 청각 디자인이라고 해야죠. 그만큼 시각 디자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각 디자인을 공부를 하며 또 시각 디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시각 디자인 자격증을 따며 에? 어떻게 시각 디자인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있고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취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과 이론 아주 이거는 필기를 보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하도 고등학교 때 대학 가기 위해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이 지식들이 내가 생활하는데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필요한 지식이라고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시험 점수로만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도 되게 오랫동안 공부하는데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 그죠? 근데 어떤 누군가는 또 영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또 영어도요, 어떤 선생한테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멘토를 잘 만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시각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뭐 자격증 시험을 합격하는 것도 사실은 저주야, 저주. 네? 재수 좋아서 붙었죠. 그건 당장에서는 편법이에요, 편법. 나중에 여러분한테 더 손해가 갑니다. 내가 떨어졌다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다행인 거예요. 선생님도 그래. 뭐 이것저것 해서 아직까지는 선생님을 많이 불러주질 않아요. 물론 지금 뭐 공무원들도 강의를 해요, 제가. 디자인을 교육 공무원들도 강의하고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유명 강사만큼 불러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만큼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막 해달라고 하면 그땐 내가 을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저를 불러다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졌을 땐 그만큼 내가 준비되지 않았구나 하고 그걸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어요. 멀리 봐야 되겠죠. 그죠? 여하튼 실무에 관련한 거예요. 실무. 그럼 이거 실제적으로 뭐예요? 이건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어떤 부분에 쓸 수 있느냐를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걸 배워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걸 배워야 여러분들이 어디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개념에서 공부하는 거야. 필기는 그냥 실기를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다. 아셨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생각을 좀 바꾸자는 얘기야. 생각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생각만 바꾸면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1년 만에, 2년 만에 그렇게는 안 돼요. 선생님도 지금 18년 하고 있거든요. 이제 18년 차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 여전히 아주 가난해요. 근데 가난은 하지만 그리고 불안해요. 미래도 불안하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공포가 계속 밀려와요. 여러분 그래도 젊잖아요. 전 이제 점점 늙어가니까 할 수 있는 나의 한계들을 느끼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대로 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뭐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네, 그러나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할 수 없으면 안 되겠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 시간에는 돈을 버는 장사 개념이 아닌 경영 개념, 또 경영의 기본적인 어떤 마케팅 개념을 공부한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시각 디자이너가 되면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얻어 터지면서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심리학을 배우고 왜 경영학을 배우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았습니까? 뭐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리고요, 2015년도 기본적으로 이제 매년마다 이제 출제 기준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큐넷에 들어가시면 산업인력공단 사이트죠. 큐넷 가시면 출제 기준 실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실기 내용들 보세요. 그림 누가 더 잘 그리냐. 물론 그 부분도 있어요. 어떤 시야는 어떻게 디자인하는가라고 되어 있지만 단순히 그림 잘 그리는 걸 평가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업무 자체도 어떤 기획 개념과 또 기능적 기술적 개념이 있다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이해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그러겠죠. 그죠? 그리고 독학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기 준비하실 때 독학 좋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좀 개념도 없고 또 좀 어설프게 알면 뭐 선생님이 강의하는 온라인 강의도 있어요. 실기는 이 온라인 강의가 가능해요. 시각은.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라도 독학으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좀 비용도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들으세요. 그래서 재수 좋아서 붙는 그런 요령을 피우지 마시고 좀 실력으로 붙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겠습니다. 자, 우리 커뮤니케이션은 소통하는 것이죠. 소통은요, 물론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 일단은 나와 남이라는 소통을 하려면 자, 나 혼자 있어요. 나 혼자 있는데 나한테 너 잘 지냈니? 응, 나 잘 지냈어. Are you okay? Are you okay? 이러고 있으면 이건 소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친 거죠. 그죠? 네, 나 혼자 있어서 소통할 수 반드시 나 외에 다른 어떤 누군가가 있어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나, 또 나는 남일 수도 있다고 그랬고 얘는 또 나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소통하려면 나와 남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이 있는데 우리가 전화기 가지고도 하지 않습니까? 자, 송신한다. 정보를 보낸다. 그러면 누군가 그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걸 수신기라고 기계의 어떤 통신 개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은요,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전달자. 자, 전달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수신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전달자, 수신자, 또는 이거는 송신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라고 할겠죠. 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가 남에게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자, 소통은 뭐예요? 갔으면 반드시 어떤 정보에 대한 답이 와야 돼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사랑해 하고 씹히면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건 끝난 거죠. 그죠? 반드시 어떠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정보가 왔다 갔다 하려면 어느 누군가의 하나의 어떤 자기 기준으로는 절대 소통할 수 없어요. 반드시 공감해야. 공감은 뭐예요? 같은 기준에서 소통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디자인의 기본이고요. 소통의 기본입니다. 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도 참 불쌍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너무 불쌍해요. 불쌍하다라는 건 뭐 가난하고 못 먹고 해서가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배우고 싶고 막 그래요. 이거를 고등학교, 중학교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영어 공부를 제가 이제 아주 저에게 맞는 선생들을 막 찾다가 아주 좋은 선생 하나 만났어요. 근데 되게 잘 가르쳐. 그 사람의 강의를 기본적으로 아주 몇 강 안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프리토킹 아닌데 이제 알게 좀 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예. 아주 시원하게 아주 그냥 하더라고 시원하게. 예. 예. 마찬가지로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또 아주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감의 개념을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사실은 필기에서는 요거 그냥 단순하게 시험을 위한 게 아니라 시험을 위한 거면 아주 진짜 5분 안에 설명이 돼요. 예?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세논과 위버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프로세스만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게 시험에 나오겠지만 얘기했잖아요. 요거 소통이라는 게 시각이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필기만 배우는 게 필기를 통해서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시각, 실기 준비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이 많습니다. 잘 이해를 하세요. 자, 공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어 얘기했지만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시면 별거 없단 말이야. 자,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서 뭔가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그게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은 서로의 어떤 이익과 가치가 또는 이해관계가 맞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예. 그렇지만 그렇다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소통이라는 게. 그래서 요즘 엄마들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좀 쉽게 배우면 되는데 좀 어렵지 않고 쉽게 배우면 되는데 좀 어렵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이 잘 모를 때 어렵게 가르쳐요. 또 하나는 자기를 좀 더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게 할 때 어렵게 가르쳐요. 왜? 그래야 상대방 되게 어려운 거구나. 내가 못 알아먹는 게 내 탓이구나. 나는 가르치는 사람 저렇게 많이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때요?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영어도 아주 쉽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강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시아에서 가장 영어를 못하는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본이래요. 일본이 영어를 제일 못한대. 그래서 실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맥도날드도 이렇게 발음 못하잖아요. 맥도날드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많은 어떤 우리 학문 안에서 많은 부분들을 일본의 것들을 가져와서 번역해서 우리가 쓰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쪽도 마찬가지고 컬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많은 것들이 일본의 것들을 번역해서 우리 학문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아는 것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틀리진 않아요. 그런 기본 어떤 지식들이 그렇게 가져오는 건 좋지만 일본인들의 문화와 정서 그리고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영어인데 그들이 해왔던 공부의 대표적인 성문 기초 영어 저도 어릴 때 했었는데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넌센스라는 거죠. 우리가 축구를 배우려면 어디서 배워야 되는데 유럽 축구를 배워야 되지 저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의 그 축구를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너무 쉽고 또 배워보니까 어렵지 않은 거 쉽게 다가오는 거죠. 와 진짜 이 강의 중에서 영어 광고도 해주고 말이야. 돈도 받아야 돼 내가 그죠? 예. 근데 여하튼 배우니까 쉽고 저도 이제 되더라고요. 아주 쉽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영어 어떤 게 좋고 나쁜 게 없다. 내가 배웠는데 효과를 내가 느끼고 뭔가 달라짐을 느끼면 그건 좋은 강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야마다 좋은 강사, 선생들이 있구나. 그래서 잘 찾아서 나에게 맞는 선생을 만나 잘 배우면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결과를 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배웠습니다. 아주 요즘 여기서 좀 영어가 좀 재밌어지고 있어요. 저도요. 이제 나중에 혹시 1, 2년 지났을 때 이 강의를 듣고 있을 때는 좀 뭐 외국인과 이렇게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시작은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하튼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이 공감 원리, 이 소통의 가장 기본은 공감이에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그래서 제 아들 얘기 자주 하는데 영어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막 그래요. 제가 학원을 보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저 나이 또래에서 우리 아들을 바라보면 아주 미치겠어요. 왜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될까봐 막 조급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막 게임만 좋아하고 막 그냥 공부 안 해요. 때려 죽이고 싶죠. 그런데 자, 그럼 왜 그래요? 저의 기준이죠. 저의 마음 이제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이제 이 40대인 내가 내 기준으로 보면 우리 아들은 정상으로 안 보이겠죠. 여러분도 정상으로 안 보이겠죠. 내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나 내가 여러분과 또 우리 아이와 소통하려면 내가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중학교 때 잘났을까요? 아니요. 공부 지지도 못했어요. 저도 엄청 놀았죠. 예? 공부 별로 안 했어요. 저 되게 많이 놀았습니다. 그 덕택에 이렇게 또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대로 뭔가 늘겠지만 말 잘하잖아요. 제가요. 우리 아들도 말을 잘해요. 그래서 중학교로 돌아가서 우리 아들을 바라보니까 정상으로 보이더라. 우리 아들의 어떠한 뭐 그런 모습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정상이죠. 중학교 2학년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내가 내 나이가 아닌 아이의 나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접근하니까 대화도 되고 또 아이도 스트레스도 안 받고 저도 스트레스 덜 받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남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통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통은요, 1대1의 소통일 수도 있고, 1대2의 소통이 있을 수 있고, 다수대 다수의 소통일 수 있고, 사람과 동물도 할 수 있고, 또 뭐예요? 많은 그 소통의 종류들이 존재를 하죠. 연인과의 소통, 동생과의 소통, 부모와의 소통. 자, 그런데 직접 만나 하는 소통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소통을 해주는 어떠한 매체가 있을 수 있어요. 매개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또 다양한 또 소통 방법들이 존재하겠고, 또 이 매개체의 종류들이 나오게 되면 그 종류를 이용해서 우리는 또 소통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쇄 매체, 영상 매체, 모바일 매체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바일, 우리 핸드폰 가지고 소통을 예전에는 전화만 했었지만 이제는 이제 뭐예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모바일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그리고 또 시공간을 초월한 소통을 하는 아주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겠죠. 그래서 소통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예전엔 그래요. 편지 같은 것도 쓰면 막 일주일씩 걸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막 군대 있을 때 막 연인의 편지를 기다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나름대로의 서로가 좀 끈끈한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좀 키울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소통을 아주 빨리 하죠. 카카오톡 띠리리 10초 지났는데 답변 안 해? 이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살고 있는데 그만큼 좀 더 뭐랄까요? 여유가 없어지고 또 좀 뭔가 이렇게 기다리면 미약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소통의 시대인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어느 시대보다 되게 좋아졌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의 시대는 이제 기계와 이러한 시대가 아니라 이젠 디자인 시대, 그 다음 정신의 시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우리의 정신. 자, 문명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하면 우리 인간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가 행복해져서 그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래요. 지금 사실 먹고 사는 거 사실 과거에 비해서 아주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그 20대들 자살률이 과거 못 살던 시대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상당히 육체적인 이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많은 부분 어디 내용이에요. 속이죠. 속. 우리 안에 있는 나. 이 모습. 선생님 이 모습이 난가요? 얘기했잖아요. 고급 양주 안에 소주가 들어있으면 소주야 양주야. 양주라니까요. 소주잖아. 소주. 미쳤어요 제가. 소주죠. 소주. 이건 소주란 말이에요. 소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겉모습이 화려하면 뭐예요? 매일 속 안에
무엇이 있느냐? 도둑질할 생각하면 그 도둑놈 되는 거예요. 살인할 생각이면 살인자가 되는 거죠. 선생님 어디 가서 선생님이 선생님이라고 하면 좀 사람들이 별로 믿질 않아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봐. 그지? 선생님 같지 않나요? 네, 끄덕끄덕 하던 친구도 있으면 아주 그냥, 예. 예, 맞아요. 어디 가면 체육 선생님 같다, 막 이런 소리 듣는데. 하지만 저는 내 안에 선생이라는 마인드, 학생들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더 쉽게 디자인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분을 사랑하거든요. 예? 사랑하려니까 막 성추행하는 교수들도 요즘 많아지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고객을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디자인의 시작이거든요. 그 소통의 시작이고요. 자, 그래서 이 소통 개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시각 디자인과를 졸업한 친구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영역이 어디라 그랬었죠? 바로 광고 쪽이에요. 광고도 하나의 소통이잖아요.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광고주와 전달을 받는 소구 대상이라고 얘기해요. 나와 남, 송신자, 수신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광고주와 어떠한 광고를 받아 필요로 하는 소구 대상들이 서로 잘 윈윈 할 수 있도록 그걸 조율해 주는 사람, 바로 광고를 만들어내는 사람, 바로 광고인이죠. 광고인. 근데 이 광고인이 어떤 개념에서 디자인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디자인? 광고